다만 수립이든 입안이든 기본계획에서 수립이든 관리계획에서 입안이든 항상 요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십시오. 여기 기본계획이 있는데, 자, 일단 수립을 6가 합니다. 그리고 이 6 중에 4는 그냥 확정. 그리고 이 4 말고 그 시군 2가 있죠. 그거는 승인을 1이 한다.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, 지금 이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이 그림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,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권한자들을 이해하고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. 이게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. 그런데 이 기본 계획과 함께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. 관리 계획을 먼저 봐야 할지, 이 광역 도시 계획을 먼저 봐야 될지, 관리 계획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. 관리 계획에는 이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, 그 이전에 입안이라는 말이 나오고, 이 입안과 관련해서 6가 나옵니다.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, 자, 요 부분을 이제 기본 계획은 했다 치고, 다시 한번 관리 계획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. 자, 관리 계획은 좀 안 보이나요? 뭐 보이네요. 자, 관리 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 계획보다는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이고, 계획이 이 밑바닥층,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기관을 빼고 보면 첫 서열이 광역 지자체, 그리고 기초지자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열로 보면 1서열, 2서열 이럴 수도 있죠. 장관을 빼면. 그래서 1서열, 2서열을 한 번에 이렇게 그려보면 기역, 니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건 역시도 이 6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. 요때는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계획을 만든다. 그래서 이때는 입안이라고 합니다. 입안. 계획을 입안한다. 나중에는 이 입안자 듣는 순간 이건 관리계획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고 싶으면 입안이라는 게 이렇게 세우다는 거잖아요. 관리계획이 이 밑에 있으면서 기초로서 뭔가를 세워낸다 뭐 이런 느낌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는 확정 승인이 등장을 했는데, 입안의 경우에는 요렇게 이번에도 색을 살짝만 바꿔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요 시군과 군이 입안한 거는 바로 위에 아까 좀 비슷하죠. 승인했던 지위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. 결정.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입안, 결정 이렇게 등장합니다. 아까 기본계획은 뭐였죠? 수립, 확정, 승인. 네.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일단 6 기반으로 해서 입안이 이루어지고, 그리고 그 입안한 것에 대해서 2에 대해서는 1이 결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아까처럼 특별시, 광역시,
특자시, 특자도, 요 사죠, 사. 이 사에 대해서는 위에서 누군가가 결정 지어줄 위치가 없다. 위로 올라가면 바로 장관이고 거기는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일단 이 그림 안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다. 그 점에서 이 사의 위는 없다.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버리면 됩니다. 결정이나 확정이나. 그러나 저 위에 있는 기본계획은 확정이라고 하고요. 수립된 것을 확정 짓는 거죠. 관리계획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이 마지막 결정이라고 하는 그 느낌. 이런 것만 좀 느낌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다만 수립이든 입안이든 기본계획에서 수립이든 관리계획에서 입안이든 항상 6가 한다. 6. 요게 중요합니다. 네. 한 가지. 이 관리계획은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. 네. 관리계획은 밑으로부터 올라간다. 그런데 시 중에 특히 큰 시가 있습니다. 대도시라고. 이 대도시는 그냥 50만 주민이라고 해야 되죠. 시민. 50만 시민이 떠받들고 있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에 도지사의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점, 그러니까 이 느낌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. 밑으로부터 기초, 뿌리로부터 이미 입안된 거는 대조시의 경우에는 많은 상당 정도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라온 것이라서 그 도지사가 되겠죠. 그의 승인이 없이도, 결정이 없이도 스스로 결정해낼 수 있다.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. 요 점.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지 않고 결국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위에 사가 있죠. 그 다음에 대도시 빼고 그 도지사가 있었죠. 1이 있었죠. 4가 있었죠. 그리고 밑에 2가 아니 결정이니까 4하고 1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? 5입니다. 5. 그리고 대도시가 있었죠. 네.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 전부를 그냥 5대 그리고 예외적으로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 한번 들어온 정보가 기억된 내용이 쉽게 달아나지 않습니다. 관리계획이 그렇고요. 자,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죠. 광역도시계획은 왜 광역도시계획이냐? 자, 이렇습니다. 광역도시계획은요. 자, 다시 한번 기억, 니은, 6죠.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포지션입니다. 그런데요. 이 기본과 관리계획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미 국가 수준에서 수립된 계획이 있다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여기에 특광, 특자시, 특자도, 시군이 있는데 이게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이 수준에서도 둘 이상이 걸치거나 또는 이 수준의 시군 요 수준에서 두 개 이상이 걸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광역이라고 하는 겁니다.
그래서 그런 광역으로 2개 이상이 묶여서 뭔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그런 지역권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요. 그 광역계획권을 미리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습니다. 지정권자라고 합니다. 광역. 이 지정권자가 바로 누구냐? 요층, 요 서열에서 둘이 겹치면 누구? 바로 위에 있는 누구였죠? 0에 해당하는 국장. 예. 위에 있는 자입니다. 국장 뭐 주로 압축을 이렇게 하는데 장관이 장관. 예. 그리고 요 밑에서 요 시군 수준에서 둘 이상이 겹치면 요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도지사. 그러면 뭐가 됩니까? 1. 그래서 특별시, 광역시, 특자시, 특자도 수준에서 둘이 겹치면 그 위에 있는 장관이, 밑으로 내려와서 도단위, 그 밑에 그 시군에서 둘이 걸쳐서 뭔가 계획이 광역권으로 수립이 필요하다. 그러면은 그 지정을 그 위에 있는 도지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광역 그러면은 둘 이상이 겹친다. 그러면 1서열에서 둘 이상이 겹치면 그 위에 있는 영서열이 하고, 그 다음에 2서열에서 겹치면은 그 바로 위에 있는 1서열의 도지사가 한다.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이러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 지금 기본계획, 관리계획, 광역도시계획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남는 건 이제 도시개발법이죠.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인데 도시개발법은요. 사실은 쉽습니다. 왜 쉽냐? 여러분 아까 관리계획에서요. 관리계획에서 결정권자, 이 결정권자는요. 요 사람들이었습니다. 위에 있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시군 위에서 결정해 주거나, 그래서 4+1 해서 5. 그 다음에 특별히 대도시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 지역의 그 주민 또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냥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면 5대입니다. 5대. 그리고 예외로 0, 장관이 있는 거죠. 요 예외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살붙이게 하면 되는 겁니다. 여튼 5대0 또는 5대 이렇게 결정권자 5대 이렇게 또는 이 숫자가 떠오르지 않으면 관리계획의 결정은 2반은 6에서 하지만 결정은 그 위는 스스로 결정, 밑은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. 그래서 5가 결정한다. 대도시는 존중해서 결정할 수 있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, 그러면은 이 결정권자를 알게 된 거죠. 관리계획에서. 이 결정권자가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면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정권자가 되고요. 그 부분은 다시 자 보세요. 도시 개발할 구역 지정을 하고 또 수립도 하고 모든 걸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관리계획에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면 관리계획에서 5대를 이어받아서 그냥 지정권자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도시개발로 넘어와서 5대를 기억을 해낼 수 있으면 이것이 이 도시개발법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지정권자이기도 하고 수립권자이기도 해서 만사형통의 권한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거저먹듯이 도시개발법
정비법과 관련된 건 정리가 되는 거죠. 5대 0, 5대 0.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대조영도 아니고 5대 0. 네. 그리고 가장 그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인데, 자, 여러분 에너지 소비가 좀 됐을 텐데 마저 좀 따라와 주세요. 자, 도시정비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계획이 있고요. 그다음에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비 계획에 입안이 있고 지정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근간은 지정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지정하기 위해서는 입안이 필요하다. 그리고 지정 앞에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.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. 그러면 지정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알면 6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. 6. 네, 이렇게. 자, 그래서 이 정도로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 보면, 자, 정비법입니다. 기억, 니은이고요. 여기 4, 2, 6죠. 자, 정비법, 도시정비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? 바로 이 6에서 시작한다. 정비계획 수립입니다. 정비계획 수립. 그 권한자가 누구다? 6다.